네, 안녕하십니까. 이영길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하고 귀한 사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 조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앞에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의료복지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과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기관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의사가 아니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그 수익금을 지역의 의료와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허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의료기관과는 달리 조합원들과 이 주민들의 건강의 증진, 그리고 사회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 의료기관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이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의료복지협동조합을 허가하고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그 양질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공공의료의 보완입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특정 지역에서 의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이 의료조합이 그 역할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적 가치를 그렇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처럼 이윤보다도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건강, 그리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협동조합을 허가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모델입니다. 이 정부는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서 정부의 복지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 창출입니다. 이걸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섯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예방의료에 대한 강화입니다. 조합은 이 예방의료에 중점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의료 비용을 줄이고 전체적인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 의료복지협동조합을 제도화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이 의료기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과잉 진료를 지향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주인이다 보니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에 힘을 쓰게 됩니다. 주치의 제도 같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조합원을 담당 의사가 지속적으로 평생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의료기관의 이용자임과 동시에 운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필요한 의료기구나 또 시설 등은 언제나 조합원들의 의견과 회의를 거쳐서 반영해서 구입하거나 결정하게 되니 이게 좋은 것이죠. 네 번째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병원 사업량의 약 40%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비영리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복지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이러한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의 이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4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광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과 라이프케어 협동조합 두 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의료기관으로서는 의원, 한의원, 치과, 검진센터, 요양병원 이런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기관으로서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주요야간보호센터, 방문간호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주간보호 사업, 요양원 사업 이런 형태의 의료와 복지가 혼용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복지협동조합의 조직도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협동조합의 정관은 복지부에서 정해준 하나의 큰 틀이 있습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조직도 비슷합니다. 보시면 이 조합원들이 이 협동조합의 주인이고 대표이고 의사 결정권자들입니다. 그 조합원 총회에서는 이 조합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로 조합원들이 투표로 선출한 이사장과 그 이사들로 구성이 되고 총회와 이사회는 이 조합의 모든 운영과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진을 선임하거나 각 복지기관의 센터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혼합회가 이 의료복지협동조합을 운영하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와 협동조합의 가치가 대단히 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의 설립 목적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교회는 이 조합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의료와 복지를 통한 선교적 전략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혼합협회는 이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갑작스럽게 한 분의 헌신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혼합협회 같은 경우는 이 한 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의료기관을 그대로 인수하고 새로운 추가 비용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유치하게 됐다, 운영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데 이게 대단한 큰 장점입니다.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운영하여 수익을 통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해야만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호남협회가 할 수 있는 이 조합을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이 사업은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합이 잘 운영되었을 경우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병원들, 내과, 치과, 한의원, 약국, 요양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증진센터나 재활물리치료센터 등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상설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와 연계한 건강 세미나라든지 생활습관 개선 워크숍 등 지역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여 진행한다면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공익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심리상담센터와 같은 특별한 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사업입니다. 데이케어 센터 운영으로 고령자와 치매 환자, 파킨슨 등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데 이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모욕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요양원을 설치해서 우리 조합원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교회 연계 사업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회와 협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기별과 인력, 그리고 교회 공간 활용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대한다면 의료와 복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입니다. 더 많은 수입이 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조합원들에게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진료와 검진 등에 대해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일례로 매년마다 무료로 백신 접종이나 독감 주사, 대상포진 예방 주사, 주치의제 이런 건강관리 등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서비스 중에서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혜택입니다. 이 조합원이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 발생 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교육 및 정보 제공 혜택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교육, 이런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건강 캠프 등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조합원들과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조합원들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건강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노후 준비 프로그램 등 이런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들을 가동해서 조합원들의 건강과 단합 모임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조합원들이 되기 위해서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평생 5만 원만 내시면 평생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1차 500명을 모집합니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500명 이상의 조합원과 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이 확보하여 보건복지부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의료기관을 오픈할 때마다 500명의 의료기관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합이 이제 이 돈을 벌게 되면, 수익이 있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이나 이런 수익금이 지급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현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로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면서 몇 가지의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의료생활협동조합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은 1994년 조합원 240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약 7,600여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고 20억 원의 출자금으로 5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10개가 넘는 다양한 복지기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조합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2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의료협동조합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조합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교회 중심적인 운영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폭넓은 사업들이 추진되길 바라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이 지역교회에 대한 참여입니다. 지역교회가 함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지역교회와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교회가 성장하고 지역 조직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는 재정계획의 효율적 활용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초기에 그 시스템,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여러 병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합은 병원 하나 만들어서 조합원들끼리 수익금만 축내는 아주 볼상사나운 그런 기관들도 꽤 있습니다. 모든 회계 처리는 외부의 공개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잘 운영해서 명실상부한 366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이제 중요한데요.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법인 조직입니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재투자하거나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 중심의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이 복지 혜택,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본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뉴욕타임즈 그리고 시카고의 그 트리븐지라고 하는 신문에 대한민국의 한 할머니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의 타이틀에 뭐라고 나왔냐면 차사순 할머니를 본받아라 이런 주제로 글이 실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전북 완주에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차사순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산과 들에서 봄이면 쑥을 캐서 팔고 가을이면 고사리 나무를 채취해서 시골 장터에서 파시던 그런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신문에 난 것입니다. 이분이 그 신문에 난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도전의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차 할머니의 사진을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라. 아이들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960번의 실패 끝에 운전면허증을 따낸 올해 69세 된 대한민국 할머니라고 말하라.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64세에 운전면허증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950번을 떨어졌습니다. 기능도로주행을 10번, 960번의 도전입니다. 매일매일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매일 버스를 타고 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무려 5년 동안 말입니다. 그래도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이분 점수가 30점, 50점을 넘지 못합니다. 버스 차비만 매주 15,000원, 학원비 해서 2,88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하루 나무를 뜯어서 장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3번씩 문제집을 통독했고 공휴일을 빼고 거의 매일 버스를 2번씩 갈아타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960번을 도전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5년 만에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언론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일에 대한 열망과 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언론에 등장한 이후 이 기아 자동차에서 차량을 한 대를 기증해 주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지요. 이 할머니의 또 다른 꿈이 있는데 2종 보통 시험을 합격하셨는데 이제는 1종 보통 시험에 합격해서 1톤 트럭을 구입해서 과일 장사를 하는 것이 이분의 새로운 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초가 됩니다. 하물며 믿음의 꿈을 꾸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임 교회가 받고 누려온 이 가슴 뛰는 이 진리의 사명을 전하는 꿈을 함께 꾸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기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369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이 혼합해 새로운 선교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하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